자, 먼저 사회복지 실천과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내용을 접근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기술에 있어서의 개념적인 측면과 또 그에 따라서 왜 이 기술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환에서 벌써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의미하는 바를 갖다 전제적으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사회복지 실천이 의미하는 바, 다시 말씀드려서 사회복지 실천이 목적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먼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인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고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가 목적하는 바를 갖다 달성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기엔 또 반드시 또 개인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겠고 또 그것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환경 간에 있어서 상호 호혜적 상호작용이다. 서로 만족스러운 그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것에 따라서 이와 같은 그 만족스러운 그런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나가면서 또 반드시 그것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핑커스하고 미나안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개인의 문제 해결과 대처 능력을 갖다 향상시켜 나가는 것에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그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목적을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회복지 실천에서 목적하는 것은 뭐냐면 개인을 사회자원과 서비스 및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그 사회 체계와 연결적 작업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을 원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회적 체계와 연결고리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체계들을 효과적으로 또 인도적으로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촉진시키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이 목적하는 바, 좀 더 나아가서 내용을 좀 넓혀서 보자고 한다면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책의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또 발전에 하나의 그 기초, 초석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발되어지고 또 그것이 발전되어져 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목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바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하는 바, 그것이 기초적인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다. 사회복지 실천이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주요 스킬, 기술적 측면으로 접근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기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한번 목적은 또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한 번 더 들어간 건데, 여기 그 실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스킬적인 어떤 측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나갔을 때 클라이언트를 대면하게 되고 또 그 대면한 결과 클라이언트에게 특정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나 방법들, 스킬화될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들을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들, 요 보호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이 뭐냐, 사회복지사의 능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또 그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실천 방법들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적인 어떤 측면들을 다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라고 하는 것을 놓고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사회복지사의 실천 현장은 다양합니다.
또 지역사회를 갖다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 욕구로 내세우고 있는 것들을 사전 조사해서 사회복지 그 실천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그 사회복지사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항상 클라이언트를 달고 다닐 수 있다. 클라이언트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또 적절한 예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보험을 잘하는 분들 또 아니면 그 관광에서나 이런 곳에서 관광 가이드를 잘하는 분들은 항상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자신이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지역 사회의 그 주민들이 클라이언트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입각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적 능력을 그 발휘한다 그러면 아마 그러한 사회복지사들은 현장에서 아마 최고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그런 사회복지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역사회에 기거하는, 지역사회에 계신 그런 주민들에게 필요한 또 그러한 클라이언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요청되어지는 그 욕구에 기반을 해서 구체적인 실천 기술을 발휘하고 그런 능력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좀 다른 이제 학자들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접근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란 뭐냐?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개입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개입한 것. 또 그리고 이 개입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 노력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의 어떤 여기 이제 능력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노력하는 행위를 지원하는 어떤 이론적인 체계, 그린 동시에 전문적인 지식과 가치에 기초한 개입 기술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김민경이란 분은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개입하는 하나의 그 기술적인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떠한 그 기술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유도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기술은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차원에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개념에 대한 다른 학자들의 어떤 그 견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외국 학자들인데 메리 리치몬드라는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개인과 개인과 그리고 환경 사이에서 의식적인 조정을 통해서 의식적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의도적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식적인 조정을 통해서 사회 환경 속에서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어떤 인격과 성격 발달을 도모하는 어떤 하나의 기술이다. 그러니까 개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에 포함되는 거니까 역시 인격과 성격 발달이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바우어라는 학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클라이언트가 존재하는 그 환경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면서 지역사회 내의 자원과 클라이언트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동원하는 지식과 기술이다. 그래서 역시 이 지식과 기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의 어떤 능력을 갖다가 여기는 좀 더 강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내의 자원이 뭐가 있을까요? 인적 자원이라든지 물적 자원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선 사회복지사의 능력이 여기에 보다 더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원조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적 측면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인간과 사회환경의 부조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화시켜 나가고 이와 같은 문제를 미리 사전에 예방한다라고 예방적 측면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과 집단과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최대화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활동의 기술이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개인과 또 그 클라이언트가 기거하고 있는 그
쪽에 지역의 어떤 집단들, 또 지역 사회에서의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을 극대화시켜 나간다, 최대화시켜 나간다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조 활동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그 정의를 또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레트라고 하는 학자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과 환경에 대한 이중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개인과 또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 이와 같은 두 가지에 대한 이중적인 초점을 두고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개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적인 측면도 같이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 초점을 두면서 클라이언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처 능력과 또 그 개인에 대해서 그 사회적인 환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 그 사이에 조화, 균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다. 또 이렇게 그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해서 또 핑커스와 미나한이라고 하는 각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과 환경, 사회 환경에 존재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체계들, 사회 체계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일반 체계들, 뭐 여러 가지 그 조직화된 그 체계들이 있죠. 그런 체계들 사이의 그 연결과 상호 관계에 대한 기술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전제를 달고 사람들을 자원과 서비스 및 기회를 제공하는 그 체계와 연결을 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 방향성을 갖다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원조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체계와 연결시켜 나가면서 이 체계들이 효과적이고 인도적으로 운영되게 장려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그 존재하고 있는 그 사회적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책 개발과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적인 걸로 확대시켜서 보기도 했습니다. 바로 위와 같은 것들은 이제 그 학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걸 기초로 했을 때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 필요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한번 가져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접근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그 인간에 있어서의 그 문제는 무엇이냐라고 먼저 전제를 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인간의 문제가 우리나라가 속담에도 있듯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이 있듯이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경우에도 우리 사람들의 경우에도 자신의 문제를 하나로 딱 끄집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또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다양성의 기초에서 봤을 때 항상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피할 수가 없어요. 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나의 어떤 영역에 따라서 또 다른 영역이 또 그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를 다룰 수 있는 실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상황에 요구되는 그런 실천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이와 같은 기술적인 측면들을 숙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숙달해야 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적인 기술과 주로 이제 그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많이 대하니까 클라이언트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지적인 기술과 또 서로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상호작용에 필요한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에 관련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먼저 대했을 때 면접을 하게 되면서부터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인지하고 체크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에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갖다 이루어 나가야만이 또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어떤 내용들을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지적인 기술과 그에 상응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속의 인간에 관해서 사고하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개인과 환경관에 관한 이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또 개인이 속한
그러한 여러 가지 바운더리, 그 영역들을 갖다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여기에 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은 무엇인가? 사람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그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적용해줘야 될 그런 지식적인 측면도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심성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냐, 개인의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냐, 그에 따라서 그 지식적인 체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개입에 대한 수립과 또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그런 지식들을 적용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인지적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이라고 하는 걸 보죠.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그 사회적인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어떠한 패턴으로 생활해 왔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그 자기 자신을 갖다 발전시키고 유지시켜 왔는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그 생각해 보면서 접근하는 것인데 상호작용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또 개인을 둘러싼 집단과 가족과 조직과 지역사회를 갖다가 전체를 조망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 환경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천 활동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갖다가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개인이 관계하는 그 부분들이 각기 다 다르긴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다른 영역들을 갖다 인지하고 효율적인 의사를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선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이해의 범위에 따라서 서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따른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되고 또 그러한 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행동을 갖다 실행해 나가는데 사용되는 노하우, 기술을 갖다가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술을 갖다 제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경청과 질문,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경청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의 그 현재 이야기를 갖다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공감에 따라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질문도 세워나갈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그 기본적인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기술에 속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호작용 기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자고 한다면 클라이언트가 있고 여기 사회복지사가 있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상호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사소통의 기술을 통해서 보다도 그런 어떤 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기초로 했을 때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에게 기대되는 수준에 대한 실천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또 배워왔었던 지식들, 또 이런 것과 또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진정한 가치, 이런 것들에 기초로 해서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서 최적화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본인만의 어떤 그 궁극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가치에 기반해서 클라이언트의 특별한 상황,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기법들을 갖다가 선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에게 기대되는 실천 기술 첫 번째 뭐냐? 지식과 가치에 기초해서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서 최적을 선택해 나가는 그런 어떤 그 능력, 이런 것들이 먼저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찾아낼 수 있는, 최적화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사에게 기대되는 구체적인 실천 기술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또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회복지사는 지식과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지식과 또 가치에 기초로 해서 다양한 가능성 가운데서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지식과 가치에 기반해서 클라이언트의 특별한 상황에 적합한 가장 필요한 기법을 선택하는 능력, 이것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사회복지사가 선택한 기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효율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법에 대해서 사회복지사가 숙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법을 활용할 것인가,
또 클라이언트의 상태에 따라서 적용돼야 될 어떤 실천 모델을 가지고 여기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또 적용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사회복지사에게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가는 가장 적절한 사정 도구를 활용을 해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이때 사정 도구를 갖다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가계도라든지 뭐 생태도라고 한다든지 뭐 이와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현재 클라이언트의 상태를 갖다가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사정을 해보고 여기에 이제 가장 효과적인 개입 기술로서 자신이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따라서 구체적인 실천 활동을 갖다가 전개해 나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팀버레이크와 파버와 사바티노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은 기본 실천 기술을 가지고 표에서 제시한 것이 있는데 그거 이제 한창 넘어가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이러한 팀버레이크와 파버와 사바티노라는 학자가 실천 기술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성을 띠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사회복지사가 그렇다고 한다면 실천 기술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이 추구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방법에 정해준 범위 내에서 준거틀 안에서 일련의 활동들을 클라이언트 체계, 표적 체계, 행동 체계에 내서 실행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한 방법을 쓸 것이냐,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어떻게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그 범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이 사회복지사의 방법과 기술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팀버레이크와 파버와 사바티노가 제시한 그런 내용들로 좀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김민경 교수가 구분한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영역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면담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와 면담을 할 때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선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어느 부분까지 관여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사정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맥락에 따라서 개인이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지 개인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면서 여기에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은 없는가를 갖다 발견해내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입 기술. 자, 면담과 사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현재적인 상황을 갖다 파악을 했다고 한다면 이때 어떻게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현재의 상황을 개입할 것인가라고 하는 개입 기술이 필요한데 이때 문제나 어려움 해결을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복지사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팀워크의 기술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전문직과 합동으로 노력을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정서적인 어떤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정신과적인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했을 때 사회복지사는 팀워크를 이룰 필요가 있다. 뭐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게 하나가 예를 들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우울증에 걸린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 현재 상태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는 팀워크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뭐 사회복지사가 혼자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또 기타 이런 전문직과 합동으로 노력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해서 원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원조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지망 구축 기술이다. 그래서 개입 효과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효과 클라이언트가 현재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위기적 상황을 갖다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클라이언트의
자립을 유도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어떤 그런 그 상황을 연출해 나가야 된다,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지망 구축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방법들, 원조 계획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성을 가지고 더 부각되는 것이 바로 이제 사례 관리라고 하는 거죠. 사례 관리.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에게 더 효율적인 그 방법들을 가지고 제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그 복지관들은 주민자치센터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또 거기에 해당 전문가들과 모여서 클라이언트 원조 계획을 위한 그런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세우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그 예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 넘어가서 앞서 이제 그 팀버레이크라든가 이런 그 학자들이 제시한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최경 교수님이 구분한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돼요. 개인과 환경이 있고, 또 개인과 환경에 속한 것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그 내용들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을 중심으로 한 그 기술에는 전문적인 면접 기술이 필요하다. 상담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로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런데 사회복지 실천, 우리 사회복지 쪽에서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 면접에 대한 기술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왜 왔는지 인지적인 상태를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지적인 상태를 갖다가 먼저 기초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면접 기술을 사회복지사가 익히고 또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참여 관찰에 기초한 민족학적 면접 기술. 그러니까 이제 면접 기술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첫 번째가 전문적 면접 기술이라고 한다면, 뭐 상담에 기초한 전문적인 면접 기술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클라이언트를 참여 관찰해 나가면서 또 여기에 필요한 민족학적 면접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 현재 우리나라 사람이냐 아니면 외국 사람이냐 등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민족성을 가지고 또 여기에 이제 그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동반한 어떤 면접을 기술을 익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감적 반응 기술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통해서 라포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클라이언트의 현재의 문제 상황에 있어서 공감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복지사가 공감하는 어떤 반응에 대한 기술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더 이상 그 다음 그 상태로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이와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 형성의 기술, 클라이언트와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의 효율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강점 증진에 대한 기술, 클라이언트의 어떤 개인의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또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현재의 상을 클라이언트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갖다 꾀하는 그런 인파워먼트를 촉진시켜 나가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것은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거니까 주로 이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넘어서 그 환경적인 영역에서 원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정치적 기술이다. 그래서 옹호, 사회행동, 증언, 단체 교섭, 조직화, 홍보, 시범, 중재, 의식고치, 폭로 뭐 이런 등등에 대한 다양한 어떤 그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옹호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보는 거죠. 클라이언트를 옹호한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상태를. 자,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사회행동, 정의를 부르짖는 그런 어떤 그 사회행동도 필요하고, 또 클라이언트를 대변으로 한 증언, 또 뭐 단체 교섭.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언트의 상태에 따라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갖다가 그 대변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제 사회복지사의 업무 영역과 이제 주로
관련된 것이고 사회복지사가 어느 단체에서 어느 조직에서도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그 환경적인 그 내용들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과 그 환경에 관한 어떤 이런 영역들이 있고 이 사이에 이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클라이언트 중심에 대한 기술들은 개인과 환경에 대한 범위를 넘어서 그 상호 교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중심의 기술에 해당되는 것은 문제 해결, 문제 확인, 자료 수집, 사정 목표 설정, 계획 과업 정의, 개입 방법과 선택과 실행, 그다음 평가, 종결, 사례 관리, 위기 개입, 가족 보존이라고 해서 클라이언트의 중심으로 한 기술은 개인적인 영역이 됐든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적인 영역이 됐든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사회 환경적 영역이 됐든지 간에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관리, 위기개입 뭐 이런 걸 한다라고 했을 때 개인과 환경에 대한 영역들이 함께 동반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예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이제 또 하나가 전문가 중심의 기술이라 그래서 전문적 자해 활용 기술, 기초의식 적용 기술, 윤리적 의사 결정 기술, 전문적 기술, 그래서 시간 관리, 팀워크, 기록, 연구 등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는 뭐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기술과 사회 계획에 대한 기술 등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놨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요. 환경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체계 외에 체계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체계와 함께 특정한 표적 체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전문가들, 기관, 조직, 지역사회 성원들과 합류해서 행동 체계를 갖다가 형성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사회복지사가 문제의 원인과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원들을 탐색해 나가면서 목적 성취를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그 환경 속에 있어서의 표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체계들을 확인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경 속의 표적 체계가 만일 역기능적이고 순기능적이지 않을 때 말한 거죠. 갈등을 불러일으킬 때,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변화 노력에 대한 수용을 거부할 때 관계기술이나 문제 해결 기술을 사용해 나가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비효과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표적 체계를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에 사회 정치적 기술을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체계와 환경 속의 표적 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활동 외에도 기록과 슈퍼비전에 대한 활용, 또 팀 구성, 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실천 기술로서 활용해 나가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여 나가기 위해서 그 원조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대인관계 기술인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을 해서 클라이언트 체계와 개방적이고 또 질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루어야 될 목표 성취, 또 문제 해결 이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상호 협력해 나가면서 사례 기록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문서화 작업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에서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역할에 대한 것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